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연준이 늦게 반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발언을 했으며, 또한 채권 매입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곧 중단할 시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6월에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코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연기되면요 상반기까지는 먹을 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1, 2월 달 그리고 지금 4, 5월 달 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이 연초 때는 누가 달래줬냐? 연준 의장이 달래주었고요. 그 다음에도 연준 의장이 달래주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 논의하는 게 좀 이르다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치는 있긴 하죠. 그렇지만 계속 앨런의 재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던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신호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했었을 때 과거에 시장이 이거에 대한 이 파동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미국이 원하는 계획대로 진행됐던 시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호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했던 과거 사례에 상당한 실패한 정책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보완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기존금리가 동결, 자산 매입 프로그램 목표치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베일리 BOE 총재가 국채 매입 속도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통화 정책 기조 변화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반기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의 시점은 6월까지는 안전빵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5월 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우리가 많이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뽑아 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도 상당히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영국도 서비스업 PMI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내용과 달러 인덱스 추이가 대다수 연은 총재들이 테이퍼링 우려를 완화시키는 한편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을 강조한 점, 그리고 달러 약세가 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가 64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인도의 확산세가 진전되지 않은 가운데 예상과 달리 미국의 경제 재개에도 원유 수요 둔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이번에 유가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 도박 같은 투자, 주식 코인 열풍의 투자 중독의 2배가 늘었다. 상담센터나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남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결과론적만 듣다 보니까 이게 돈 맛을 조금씩 느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초보자도 돈 벌기 쉬운 조건이지 않습니까? 코인 전체적인 부분도 거의 다 올랐죠. 주식도 계속 추세가 우상향이죠. 나머지 원자재 시장도 다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보기에는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대다수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은 금액에서 수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요거 좀 착각에 빠져서 내가 잘한다 라고 착시전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준비가 된 자와 준비가 안 된 자에 대한 차이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 과거 기반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코인 트레이더를 준비를 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 같은 경우에도 18년도만큼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식에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정말 수익을 잘 냈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상승기 때만 해보고 행보나 하락기 때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응이 잘 안 됐습니다. 즉, 코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연봉치 1년 또는 최대 2년 이상치를 늦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미친 듯이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이상 더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대 연봉의 2년 수치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근데 여기서 진짜 딜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준비 과정이 과거 때부터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NG은행 비트코인보다 디파이가 은행에 지장을 끼칠 것이다. 스퀘어 캐시앱 비트코인 전년 대비 11배 매출을 올렸다. 이것 거의 다 비트코인 사업 매출이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글래스노드 창업자가 신규 비트코인 투자자 패닉셀이다. 트위터를 통해 10월 이후 장기 보유자 포지션이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지 못했다. 보안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 최근 비트코인 패닉셀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나와주기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폰을 이렇게 켜서 해당에 있는 그만큼 계속 업비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수요를 보게 되면요. 아직도 업비트가 상위에 어플에도 계속 떠져 있고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NFT 플랫폼 번트 파이낸스 3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과 블록체인 기업 주가 추종 ETF 런던 독일 거래소에 상장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일본의 AV 배우 하타노 유이가 NFT 5분 만에 매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큼 인기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이팔 CFO 아직 암호화폐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페이팔 홀딩스는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의 가맹점에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수익성 산업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지만 현금을 암호화폐 투자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오류가 있죠. 이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예, 현금이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현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처럼 나의 현금이 어떻게 보면 돈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MMT를 했으니 세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걸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할 거냐 자산에 쪽으로 돌려놓을 거냐 아니면 미리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나 기타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지급금을 통해 가지고 먼저 결제를 해 놓을 거냐 그런 차이이겠죠. 그러니까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보하는 전략 이런 거 아니고서야는
기존에 있던 쩌리에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암호화폐 유망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기자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원래 종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은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돈을 잃어도 이분은 워낙 부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무얼 하든 이 사람은 원래 특이했던 사람이고 새로운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트위터에서 약간 좀 관종처럼 좀 보여줬던 게 오히려 이번 암호화폐 시장과에 대한 연결적 관계도 좀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공부를 했었을 때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의 보유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갖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지분가치 24% 정도 되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핀테크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이제 서서히 암호화폐 2018년도 때 잠깐 서비스를 그 전에 좀 도입을 했다가 18년도 때 종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것을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한 측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언급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전에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매번 일찍이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더리움의 추가 소식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반감기가 내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7월 달까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좋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한 6월 정도 선에서 끊어치기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자체 상승 동력만 보면 안 되죠. 내 코인이 들고 있어서 내 것만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시장, 전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중시은행이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관련 모든 거래 금지, 계좌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중국에 있지만 큰 소식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악재라고 보실 필요성은 없어요. 단 조건은 지금의 중국계 코인을 그전 때부터 제가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아마 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 지금에서 어느 정도 중국계 코인을 한 번에 뭐 등락폭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연말에 동계올림픽이 일단 베이징에서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적 수순에 대한 악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만 잘 견뎌낸다고 하면 연말에는 중국계 코인이 거의 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차이나 채굴 솔루션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CFO를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스토린치 홀딩스 그룹, 모건 스탠리, 뉴어라이프, 매스뮤추럴, 리퍼티 뮤추럴, 스타컴퍼니, 전략 파트너 그룹으로 3억 이상 모금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가산자산 정의 및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계속 캠페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왜 이렇게 느릴까요?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진짜 제발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저도 계속 캠페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비트코인 거래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의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규제와 정책적 방향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청문회 할 때도 저도 라이브로 보긴 했지만 이분은 매우 중립적인 입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이 좀 보였는데 우리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지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보호 대상 될 수 없다. 코스피보다 시장이 큰데 대부분 국민이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장난질을 누가 치고 있는지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인링크 신거래소 상장 예고 결제 NFT DApp으로 대중화하겠다 라는 내용의 어떠한 분이 분석을 내놨는데요. 현재 링크 가격은 약 30만원대이며 시총을 1조 8천억 수준의 형성을 해주고 있다. 카카오 컬렉터는 6조 이상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 거래량도 적은 거래소에 저만한 시총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 연 이후의 12% 이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 라고 해서 링크 12%를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위와 같은 링크에서 H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연 12% 이자를 주는데 이게 매주마다 이자 나오는 시스템이라 쏠쏠하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주복리 링크 자체 가격을 고려하면 매혹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 총 수량이 약 600만 개 정도가 되는 링크가 현재 얼마나 예치되었고 시중에 풀려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자 한다 라고 해서 약간 노가다를 하셨죠. 이번 주 이자가 8,002개, 한 주 이자 받는 양은 들고 있는 수량의 0.0023이기에 단순히 0.0023을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나눠봤더니 347만 9,130개가 되고 이번 주에 예치된 수량을 확인을 해보니 약 350만 개의 물량이 예치된 것을 단순 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 링클의 총 수량은 600만 개가 채되지 않으며 그 중에 350만 개가 예치 중이라 거의 60% 물량이 이자 받으려고 시장에 안 풀리고 잠겨 있다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50만 개 정도의 물량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으며 이 말의 즉슨 상장 후에도 조금의 매수세가 들어와도 정말 미친 수준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총을 따져도 그리고 실질 실총의 금액인 40%인 7,200억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되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2,600억 수준인데 6조 원의 시총을 감안되면 유통되는 링크와 클레이튼은 약 300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분의 주장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곱박스 2대 주주가 DCG 그룹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2대 주주가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레스케일 부분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거래량을 보니 요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일단 곱박스라도 좀 가져가 볼까 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악재 덩어리가 왜 이렇게 우두두 쏟아지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최근에 국내 소식에 대한 소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매우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국내에 악재 소식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해외 쪽에 대한 그 주도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입금했는데 출금 안 돼서 먹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그리고 경찰도 통화 금지령 뭐 부당이득 몰수 추징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근데 보게 되면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세지 않은 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겠죠. 그리고 메디블로 풀매수해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적극 행정중점 과제 5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제기관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싸지르고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금융위원장이 이때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나오냐, 간소화 서비스가 되면 실손보험 요새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인슈어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슈어리움이라는 뭐 코인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이 시장이 괜찮긴 해요. 근데 메디블록도 좀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이게 쉽게 의사협회가 도와줄 것이냐, 보건복지부가 좀 잘 따라오게끔 유도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정권이 아직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큰 변화에 대해서 추정해서 이런 성과를 낼 것이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거의 테스트만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퀀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지원에 나서겠다, 벤처 캐피탈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에서 VC를 그룹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금액으로는 11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상장 결제업체 누베이가 아마피 기업 심플렉스 2.5억 달러에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네요. 심플렉스는 이스라엘 기반의 아마피 결제 프로세서에서 바이낸스, 후오비 등 아마피 거래소 기업의 온램프, 오프램프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총 대비해서 대부분 코인들이 뭐 순환배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때까지 좀 시총 대비 그래도 상대적 대비 좀 덜 올랐던 코인이 몇 개가 보일 겁니다. 그런 거 위주로 좀 담아보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상대적으로 굳이 제가 언급은 따로 안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 했던 그런 부분과 그리고 아직 테마가 좀 짙은 그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계 코인 이런 쪽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을 뜨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5월 달에 대해서 계속 여전히 지금 장애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달 때부터는 서서히 힘이 빠져가기 때문에 6월 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5월 달 대비보다는 4월 달 대비보다는 좀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딱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미리 저의 생각을 미리 공유해드리면 이날은 거의 그냥 쉬세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추매 구간 때만 하고 여기에서 승부를 보실 분들은 이때 저렴하게 좀 줍줍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나는 수익을 먹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팁 하나,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전략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키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 꾸준하게 되고 뭐 내년도 오른다, 내후년도 오른다,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사이클 주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물리게 되면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시총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컨셉으로 나뉘어지겠죠. 하나는 역발상으로 이때 좀 조정이 많이 나올 것이니 이때 조정이 나왔던 시점에서 추매를 좀 해서 이때 승부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때는 여윳돈으로 그냥 지켜보았다가 이때는 아예 하지 않고 거의 9월 달이나 8월 달 거의 직전에 그냥 소규모만 조금만 죽고 여기에서 그냥 소소한 재미만 느끼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잠깐 타주는 형태로만, 적은 돈으로만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거의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축소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미국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비희망자를 얼만큼 빠르게 유도를 해서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얼마만큼 회복을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